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와 명당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명당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옛날에 명당이 다 있다면 요즘 명당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산천에서 육안으로 본다든지 안 그러면 나침판을 찾는 명당법은 어떻게 보면 실속이 있는 명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명당을 비록 찾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편히 직관들이 명당이라 하는 그런 곳 있죠. 그렇다면 왕릉이 있는 곳은 전부 명당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라 56왕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고려 뭐 34왕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백제 31대 왕, 고구려 28대 왕, 이렇게 조선시대 27대 왕, 그 왕릉들을 이렇게 보면은 순차적으로 그 명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당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그 사주팔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복성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조상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명당이 됩니다. 그런데 복성귀인을 찾아보면 또 그 복성귀인 하나만 있고 다른 복이 없고 오히려 흉이 있는 곳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복성귀인을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강을 하는 자리에 다시 그 복이 없다면 다시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행을 연결을 시키면은 복성귀인이 오행 명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다른 귀인을 찾아서 이걸 보강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주팔자에 복이 없죠. 복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복성귀인을 찾아서 이것을 오행 명당으로 만들어주면 이외로 좋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지금 포스팅 되고 있는 이 분은 지금 부산에서 어떤 금융업의 팀장을 일하고 있는데 이 사주팔자를 보니까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 이렇게 세 곳에서 정조 할아버지로부터 복성귀인이 있고 굉장히 명당이 큽니다. 그러면서 그 한 자리에도 복이 4개씩 들어가니까 3개가 들어가니까 12개의 복이 그 복성귀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만약에 정조 할아버지를 명당을 하게 되면 천하명당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정조 할아버지뿐 아니고 외정조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부인 자리가 약하고 애인 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애인의 무슨 정조 할아버지라든 이렇게 3인을 같이 한 명당터에 같이 이것을 몰아가지고 해놓으면은 3배의 그 명당의 아주 명당의 삼성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크게 발복을 해서 잘하면은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전부 장관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